다시 정현주 교수 그리고 법조팀 조희원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야했을 때 좀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이런 건 좀 달라진 게 없나요? 이제 하야할 경우와 파면될 경우가 다른데 하야를 하고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좀 말을 좀 보태면 명예롭게 퇴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뭐 예컨대 연금이라든가 뭐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게 다 적용이 되는데 파면이 될 경우는 그 모든 것이 다 박탈이 되고 오로지 경호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거듭 말씀드렸고 조금 아까도 이제 그 기자가 아주 저와 같은 의견을 갖다가 이제 멘트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 정파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다. 여기에 대한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걸 갖다가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이걸 갖다가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래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11시부터 생방송 중계라는 걸 상당수의 학교들이 교육청 또는 교장 선생님들이 재량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때는 이제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인데 저는 아주 대찬성이에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역사 교육이자 사회와 법 교육이자 동시에 국민 윤리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하야를 했을 때 네.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만약에 하야를 했을 때 지금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네. 뭐 탄핵을 당하는 것보다 하야가 낫다, 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내란죄 재판을 받게 됐을 때는 그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복귀를 한다. 그럼 현직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내란 외환죄는 현직 대통령에도 소추가 되기 때문에 진행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온 국민이 목도했듯이 그것이 결국 뭐 서부지법 폭동까지도 연계가 됐습니다만은 체포, 구속 또 수사하는데 온 나라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그런데 그때는 권한대행인데도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그랬는데요. 대통령으로 다시 복직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전 벌어지려고 보고 그것이 내란죄에 관련된 형사소송의 진행에 헌법 이론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만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아까도 우리 앵커께서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법관들이 결국은 요번에 체포가 시도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분들이 위축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걸 갖다가 소신껏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나 판단하겠다. 과연 법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저로서는 정말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8시 16분 정정미 재판관이 출근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이제 총 8명 중에 6명의 재판관인가요? 지금 출근 마친 상태고 조 기자 그러면 이제 탄핵 선고가 만약에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이 즉시 복귀를 하는 거고 업무에 인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절차로 좀 임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재판관 6명이 인용 의견을 밝히면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요.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남동 관저에서 먼저 바로 즉시 퇴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이 즉시 오전에 됐지만 이틀 뒤에 오후 7시에서야 관저에서 퇴거를 했는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퇴거를 해서 자택으로 돌아가면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줄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수사, 그리고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최상병 사건의 수사에도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군사적 충돌을 일부러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의혹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는 법조계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로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됩니다. 조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